네, 안녕하세요. 보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3월 29일, 3월 30일 양일간의 뉴스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사적연금으로 고령화 대응 필요하다. 자, 무슨 말이냐? 선진국은 사적연금을 키워서 고령화에 대응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가입 문턱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4%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내에 65세 인구가 20% 이상, 즉 초고령사회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최고 속도, 아무리 속도를 우리가 빨리빨리 좋아하지만 초고령 사회도요, 세계 최고 속도로 지금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50% 정도는 공적연금을 기대하고 있지만 2044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적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받으시는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이래서 선진국은 사적연금으로 노인의 빈곤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보험산업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없애자. 산업 규제를 좀 없애서 보험 상품을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자. 심지어는 강제 가입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적절한 얘기인 것 같은데 금융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이 똑똑해진다. 무슨 말이냐? AI가 상담하고 문자로 약관 전송하는 시대가 온다. 어떤 한 보험사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약관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시켜서 모바일 약관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비용도 적게 들고요. 고객들도 글씨가 크게 확대가 되고 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이제 보고 있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챗봇이라고 해서 채팅 플러스 로봇이라는 말이거든요. 상담 업무에서 인공지능이 다 담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시죠? 뭐 핸드폰에다 뭐 대고 말하면 웬만한 거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상담 인력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인공지능은요, 컴퓨터 한 대가 뭐 1000명, 10,000명을 다 응대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사람이 하면은 사람 한 명이 한 명을 응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뭐 한꺼번에 동시에 몇천 명, 몇몇 명이 가능한 거죠. 이래서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자, 인터넷 보험 판매도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이제 없어지고 간편인증, 간편결제로 인터넷 보험 판매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설계사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처 방법. 첫 번째, 싼 게 비지떡. 네, 그렇죠. 인터넷 보험은요, 쌉니다. 싼 만큼 보장도 적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설계 능력을 보여주세요입니다. 여러분의 컨설팅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고객별로 맞춤 컨설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장 분석하셔야 되고요. 맞춰서 컨설팅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인터넷 보험은요, 맞춤 컨설팅이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는 그 감성 터치는 못 따라가실 것이고요. 또 그런 맞춤의 어떤 여러분 기법들, 역량들, 경험들을 컴퓨터가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다음 취약차주 150만이 빚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취약차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약차주. 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를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신용자 그리고 저소득자를 뜻합니다. 즉 3중고, 대출도 많고 신용도 낮고 소득도 낮은 이 3중고에 허덕이는 분들을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DSR,
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포인트도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자, 주변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겠습니까? 150, 그 이자 갚는 데만 소득의 25%를 사용한다고 하면 현금 유동성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특히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작더라도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일수록 있는 보험을 다 해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최소한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위한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께서 컨설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멘트를 날려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네. 자, 다음 네 번째, 빅데이터로 본 재테크 이슈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주식시장은요,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많이 좌우지됩니다. 특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이 소식 이후로 중국의 그 사드 보복이 이제 완화가 되는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서 관광이나 화장품, 면세점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중미 관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계사지만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하여야 합니다. 왜? 우리의 고객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고객 터치하실 때 요즘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 또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좋아져서 이런 정세 때문에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멘트를 날리시면요, 고객들이 내 재테크 관심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분은 변액상품 감한 고객이구나, 점 찍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자, 빅데이터로 본 재테크 이슈 넘어가고요. 자, 다섯 번째, 도대체 타겟 데이트 펀드가 뭐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TDF 시장. 판 커지는 TDF 시장 출시 2년 만에 1조 눈앞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용어 나왔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겟 데이트 펀드. TDF란 무엇이냐?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펀드를 뜻합니다. 청년기에는 고수익 성장주, 은퇴기에는 국공채 안정주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알아서 다양하게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름에도 나와 있는데 이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삼성 한국형 TDF 2045라는 펀드는 무슨 뜻이냐? 삼성 자산 운용이 운용하는 건데 2045년에 은퇴하는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설정한 펀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45년에 은퇴하겠다. 그러면 한국형 TDF 2045 펀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DC형, 즉 확정기여형으로 정한 고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TDF 시장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의 봄바람. 축제는 어디가 좋을까요? 봄. 꽃피는 4월엔 충남으로 여행 오세요. 고객님께 봄바람 나들이 한번 권해보시죠. 한번 물어보도 보시고요. 아는 척 하는 건 더 좋겠죠. 충남 내륙은 힐링 쪽으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금산, 부여, 공주 쪽으로 1박 2일 꽃 구경,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또 충남 서해안 쪽으로는 미식가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성, 보령, 서천 1박 2일 코스가 좋다고 합니다. 쭈꾸미, 철이죠. 도다리, 쑥국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좋죠. 벚꽃, 산꽃, 은산 별신제, 천연 여행길 축제 등 이 봄이 되니까 상춘객들을 꼬시는, 유혹하는 그런 자연의 손짓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마감 잘 끝내시고 다녀오시고요. 고객님께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권해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봉사품으로 딱 좋은 건데요. 젤리 클리너입니다. 이거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틈새 먼지를
짚어내는데 아주 제격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뭐 실내에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마스크와 더불어 정말 쓰기 좋은 키보드 또는 책상을 이걸로 찍어내면 아주 깨끗하게 먼지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거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마 많이 사시면 더 그 이하로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가성비 굉장히 높은 그런 봉사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활동하시기 바라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